안녕하세요. 한동안의 시기보감입니다. 오늘은 꿈틀꿈틀 군뱅이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방송에서 미래식량으로 애벌레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애벌레는 말려서 쿠키 등의 과자를 만들기도 하고 각종 먹거리의 원료로 사용됩니다. 영양도 풍부하고 맛도 좋다고 합니다. 군뱅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접하는 분들은 군뱅이를 먹는다는 것을 징그럽다고 생각하겠지만 군뱅이는 사실 알고 보면 과거부터 훌륭한 약이었습니다. 군뱅이는 애벌레의 일종입니다. 특히 장수풍뎅이나 딱정벌레의 유충인 애벌레를 군뱅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번데기와 혼동하기도 하는데 군뱅이는 애벌레 상태를 말하고 번데기는 군뱅이가 성충이 되는 과정에서 코쿤이라는 누에고치처럼 생긴 둥근 고치에서 생육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실 번데기를 먹는다면 군뱅이를 못 먹을 이유가 없겠습니다. 군뱅이는 한국 식약처에서 식품으로 일시적 허가를 받았습니다. 원래 딱정벌레의 일종인 갈색 거저리의 애벌레인 고소해, 즉 밀원만 허가되었으나 풍뎅이의 일종인 흰 점박이 꽃무지 군뱅이도 일시적으로 허가된 것입니다. 식품 허가와 무관하게 군뱅이는 오래전부터 약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딱정벌레목 꽃무지과 풍뎅이, 점박이 꽃무지, 흰 점박이 꽃무지, 점박이 풍뎅이, 흰 점박이 풍뎅이, 애점박이 꽃무지의 유충을 통틀어 군뱅이라고 통칭해서 약용했습니다. 옛날에는 썩은 나무 속이나 두엄 속 오래된 초가집의 볏짚 지붕을 다시 이을 때 군뱅이를 구했습니다. 썩은 나무 중에서도 뽕나무와 측백나무, 버드나무에서 자라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요. 초가집 볏짚 속에 사는 군뱅이도 약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잡은 군뱅이가 가장 좋다고 했습니다. 군뱅이는 한자로 제조라고 합니다. 본초 강목에서는 물건을 좀 먹는 소리를 형상화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군뱅이들을 모아놓으면 사각사각 소리가 납니다. 군뱅이는 약으로 사용할 때는 생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말려서 가루 내기도 했습니다. 가루 내는 방법으로는 동의보감에 군뱅이를 잘라 그늘에서 말리고 찹쌀과 함께 볶는다. 찹쌀이 그으면 꺼내어 입 주변과 몸통에 검은 것을 버리고 쓴다 라고 했습니다. 군뱅이는 맛이 짜고 성질은 약간 따뜻하고 독이 있습니다. 어떤 한의사는 약간 서늘하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많은 동의수의보원에서 군뱅이를 태음인약으로 분리해 놓았으나 기타 체질에게 사용해도 무난합니다. 군뱅이는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본초 강목에는 군뱅이는 악혈과 어혈, 비기와 골절상, 어혈이 옆구리에 있어 단단하고 그득해져 아픈 증상을 치료한다. 뼈가 부러지거나 삐어 생긴 어혈이 뭉친 증상을 치료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올갱이 막힌 증상을 치료한다. 혈병을 주치하고 통증을 먹게 한다 라고 했습니다. 악혈과 어혈은 제반 혈액순환 장애를 말합니다. 최근 군뱅이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면 군뱅이에는 혈액 억제, 혈전 형성 억제, 혈소판 응집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한의사의 어혈을 제거한다는 효능을 뒷받침합니다. 군뱅이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진통작용이 있어서 교통사고 후유증에도 사용해 볼 만합니다. 이때는 한의사에 소개한 방법대로 말린 군뱅이를 불에 쬐어 가루내어 술에 타서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군뱅이는 출산 후 유즙 분비를 촉진합니다. 본초 강목에는 군뱅이는 출산 후 속이 찬 증상을 치료하고 젖이 나오게 한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돼지 발국과 함께 국을 끓여 유모에게 먹게 하는데 알아채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군뱅이는 먼 옛날부터 약이나 식품으로도 사용했지만 당시 옛날 사람들도 먹는 것을 징그럽다고 여긴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당시에도 군뱅이를 먹는 것을 꺼려 했던 것 같은데요. 돼지 발굽은 그 자체로도 유즙 분비를 촉진하지만 군뱅이와 함께 먹으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군뱅이는 안구 건강에도 좋습니다. 본초 강목에는 눈의 군살과 푸른 예막과 흰막이 생긴 것을 치료한다 라고 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예장을 없애고 청맹을 치료한다. 생 군뱅이의 즙을 내어 눈 속에 떨어뜨리거나 불에 쬐어 말려서 가루 내어 먹는다 라고 했습니다.
본초 항목에는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성충이라는 사람의 어머니 왕씨가 눈이 멀었는데 계집종이 굼벵이를 잡아서 쪄 먹이자 왕씨는 그것을 맛있다고 하면서 잘 먹었다. 성충이 돌아와 그 일을 알아차리고는 어미를 끌어안고 통곡을 하자 어미의 눈이 곧바로 띄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과거 아마도 영양결핍으로 인한 시력 상실에 굼벵이를 먹고서 시력이 회복되었던 경험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동물성 영양소인 비타민 B12, 코발라민이라고 하죠. 비타민 B12는 엽산과 함께 시력 상실의 원인이 되는 황반 변성의 진행을 늦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굼벵이에는 비타민 B12가 풍부합니다. 참고로 엽산은 녹황색 채소에 풍부한데 열에 약해서 생으로 먹어야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성 식품을 거의 먹지 않고 채소를 항상 끓이거나 익혀 먹게 되면 비타민 B12와 엽산이 결핍될 수 있습니다. 위 기록이 사실이라면 성충의 어머니 왕씨는 영양결핍에 의한 실명이었을 것입니다. 굼벵이는 영양의 보고입니다. 무엇보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다양한 아미노산, 칼슘, 마그네슘, 인, 아연 등의 미네랄과 함께 비타민 A, 비타민 B군 등 다양한 비타민도 풍부합니다. 그래서 굼벵이를 미래 식량이라고 한 것입니다. 굼벵이는 구순염이나 구내염, 후두염에도 좋습니다. 본초 강목에는 굼벵이는 입술이 헌대가 생긴 것을 치료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의 구순염에 굼벵이를 가루내서 돼지 비계에 개어 발라준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붉거나 흰 구청에 생 굼벵이를 갈아낸 즙을 자주 발라주면 효과가 난다라고 했습니다. 굼벵이는 피부나 점막의 염증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 굼벵이가 아니더라도 굼벵이 말린 것을 물에 개어 발라줘도 도움이 됩니다. 많은 문헌에 보면 파상풍이나 세부치에 상처를 입었을 때 단독, 호랑이에 물려서 난 상처, 대나무가 살 속에 박혔을 때 등등 다양한 외과적인 상처에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굼벵이는 소염, 상처 회복을 촉진하는 효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찮아 보여도 나름대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굼벵이를 감히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굼벵이는 미래 인류를 먹여 살릴 소중한 식량 자원이 될 것이며 또한 미래 인류의 새로운 건강 원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굼벵이도 먹으려면 귀하다라는 속담이 생겨날지도 모를 일입니다. 잘 들어보셨죠? 그럼 오늘의 한동안의 시기보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